은퇴하면 뭔가 더 활기차고 뭔가를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럴 리가? 하며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동안 사회와 일터라는 무대에서 수십 년을 버텨왔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이라며 더 멋진 삶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은퇴 후 무기력과 회피감은 꽤 충격적인 감정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63세, 은퇴의 문턱에서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선언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저 게으름이나 무기력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깊고 절실합니다.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얽힌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63세 은퇴자가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마음먹게 된 세 가지 진짜 이유를 소개하면서 은퇴를 앞둔 또는 막 은퇴한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도 곁들여 전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퇴라는 삶의 전환기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이해를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이유 1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절실함.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온 63세의 김 씨가 겪는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고 회사와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 씨가 말하길 일할 때는 회사 일에 묶여 내 삶이 없었어요.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하라고 하니 오히려 숨이 막혔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쉬고 싶었어요. 전문가들도 이런 심정을 이해합니다. 은퇴 후 무조건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는 은퇴자의 진짜 마음을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일에서 벗어난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재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유,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마주한 외로움. 65세 박 씨가 겪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갑자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했죠. 아침마다 출근길이 사라지자 생활의 리듬도 깨졌고 동료들과 만남도 끊기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 만나러 다녔는데 다들 바쁘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나는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런 사회적 고립은 은퇴자의 심리적 고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은퇴의 또 다른 위기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역할과 관계가 사라지면 자아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박 씨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역시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부담되고 스트레스라는 역설. 63세 이 씨가 겪는 은퇴 후 취미생활로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생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취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그냥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끌려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은퇴자가 흔히 겪는 행복 강박입니다. 은퇴 후에는 모두가 활동적이고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넘쳐나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후 행복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행복은 뭘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적 사례로 본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할래의 진짜 의미. 김 씨 63세 전 회사원. 김 씨는 은퇴 후 일에서 완전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에 아무것도 안 하며 쉰다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변 시선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박 씨 65세 전 공무원. 박 씨는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잃은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기가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 산책하며 명상을 하며 서서히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씨 63세 전 교사. 이 씨는 취미를 즐기려다 오히려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인식하면서 강박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자의 무기력에 담긴 심리와 사회적 맥락.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무기력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감정을 단순한 게으름이나 우울증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감정은 오랜 시간 역할 수행에 지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가 은퇴자에게 요구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기력은 일종의 자기 보호 반응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우울증 예방과 정신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은퇴자의 진짜 목소리. 많은 사람이 은퇴를 인생의 완성이나 새로운 도전으로 미화하지만 은퇴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래라는 말 뒤에 숨겨진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감은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가족과 사회가 할 일은 이 무기력의 신호를 존중하고 쉬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63세의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결심한 이야기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노동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자 자신을 보호하고 재충전하려는 진심 어린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자의 이런 진짜 속마음을 공감하고 쉬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할 때 은퇴 후 삶은 비로소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앞서 63세 은퇴자가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결심한 진짜 이유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전문가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은퇴 후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고 나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 도움될 팁과 사례, 그리고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마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할까? 우선, 은퇴 후 무기력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번아웃과 비슷한 상태로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 중 하나라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무리해서 활동하려 들기보다는 일단 내 몸과 마음이 쉬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4세 최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걱정했지만 그는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진 뒤 최 씨는 다시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고 지금은 가벼운 취미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전문가가 권하는 균형 잡힌 휴식과 활동의 조화. 심리 건강을 위해선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균형 있는 일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이상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 건강에도 도움된다고 하죠.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는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은퇴 상담 전문가들은 스스로의 페이스에 맞춰 작은 목표부터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1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독서 등 부담 없는 시작이 좋습니다. 3. 사회적 관계, 천천히 다시 만들어가기. 은퇴 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마치 정원 가꾸기와 같다고 비유해요. 한꺼번에 큰 꽃밭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작은 화분 하나부터 가꾸듯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늘려가라는 의미죠. 실제 사례로 65세 김 씨는 은퇴 후 주변과의 관계가 끊겨 우울했지만 동네 작은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외로움도 줄었다고 해요. 사회활동이 부담된다면 온라인 모임이나 취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밴드 등에서 나이대별 소모임도 많으니 관심사에 맞는 곳을 찾아 천천히 참여해 보세요. 4. 행복 강박에서 벗어나는 법.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에 눌려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리 전문가들은 행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이 건강한 마음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하죠. 실용적인 팁으로는 매일 오늘은 나 자신에게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좋은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충분히 쉬었어, 책 한 페이지라도 읽었어 같은 작은 성취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자기 긍정을 습관화하면 불필요한 강박감이 줄고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5. 경제적, 신체적 건강 관리도 빼놓지 말자. 무기력감이 길어지면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죠.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니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 재무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권합니다.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가능하면 연금이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6. 주의할 점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경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감정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수면 장애, 식욕 저하, 극심한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면 우울증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63세의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는 마음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을 존중하며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동시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작은 활동들을 병행해 나가길 권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넓혀가고 경제적 신체적 건강도 챙기며 균형 있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게 핵심이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야 진짜 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법이니까요.